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심혜경 지음, 성우 전지원 읽음. 호기심으로 떠날 나의 항구는 어디에 있는가? 아웃사이더는 자기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하나의 자아를 발견하였으나 이는 진정한 자아가 아니다. 그의 중요한 임무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일이다. 콜린 윌슨, 아웃사이더. 생각 없이 실속 없이 겉으로만 멋을 부리던 20살에 만난 단어, 아웃사이더. 국외자를 뜻하는 이 단어의 울림이 너무도 쿨하고 힙하게 들려서 그때는 개념도 제대로 깨치지 못한 상태로 무조건 아웃사이더처럼 보이고 싶어 했었다. 그전까지 내가 좋아했던 단어는 이방인, 영어로는 스트레인저, 불어로는 에트랑제였다. 영어의 스트레인저보다는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프랑스어의 에트랑제라는 발음이 좀 더 나의 허영심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 같았다. 한동안은 내가 사들였던 책들의 속표지에 이름 대신 프랑스어로 에트랑제를 적어 넣어 장서인을 대신하기도 했다. 알 발음을 원어민처럼 해보겠다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내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웃음이 난다. 그리고 이방인인 듯 아웃사이더인 듯 턱을 살짝 들어올리고 친구들과 조금 거리를 두려고 했었다. 모두 헛되고 부질없는 제스처였지만 그런 추억의 한 자락쯤은 누구나 붙들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스트레인저와 에트랑제는 인터넷 문화 초기에 닉네임을 정해야 하는 순간에 빛을 발했다. 스트레인저님, 에트랑제님 등등. 아웃사이더와 이방인이라는 단어에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나의 비서인 유능한 AI 에이전트에게 답을 알아보라고 시켰더니 두 단어 모두 주류와 다른 존재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뉘앙스와 사용 맥락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대답을 들고 왔다. 아웃사이더는 특정 집단, 분야, 사회 규범에 속하지 않는 외부인 또는 문외한의 느낌이 강하고 이방인은 타자, 낯선 사람, 소외된 존재로 더 넓게 쓰인다는 설명. 나의 영어 사전에서 아웃사이더를 검색하면 아웃사이더, 이방인을 검색하면 스트레인저, 에일리언, 폴리너라는 단어들을 보여준다. 아웃사이더와 이방인. 두 단어를 모두 사랑하는 나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두 단어 사이를 공평하게 오가는 편. 아웃사이더는 영국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나 공업학교를 다니다 16의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 등에서 일하며 독서를 하고 문학 공부를 하던 콜린 윌슨이 25살에 출간한 데뷔 평론집이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비평가들이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당황스러워했다고 한다. 콜린 윌슨은 그가 읽은 책의 등장인물들을 분류 분석하고는 아웃사이더적 인간은 자연히 방황하게 되며 정말로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끝없는 순례를 한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책을 읽었던 20살 과거의 기억을 소환해가며 다시 읽은
콜린 윌슨의 책에서 비로소 나는 아웃사이더의 정의를 확인했다. 아웃사이더는 본질적으로 고독하며 통속적인 사회생활이 헛되다고 느끼는 종류의 사람이었다. 콜린 윌슨이 만약 내게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묻는다면 결정 장애로 인해 아직 방황 중이라는 답을 제출하려고 한다. 아웃사이더가 되고 싶어 했던 시기는 이미 지나왔으니 이제 인사이더 탐구 생활을 시작할 때인가? 콜린 윌슨은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 이제야 아웃사이더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마침내 진지한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고. 어린 시절에 지속적이고 엉망진창인 세월을 보내고 자의식으로 가득 찬 10대의 번민을 겪은 후 마침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었다고. 결국 자신이 언제나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때 항구를 떠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이다. 새로운 곳으로 떠나면 새롭게 시작하기가 수월하며 시작을 해야 무엇이든 시작된다. 그러니 시간 낭비를 멈추고 항구를 떠나는 느낌을 맞이하려면 화수분처럼 흘러넘치는 나의 호기심으로 떠날 항구부터 찾아야겠다는 것이 결론. 나는 호기심으로 승부를 건다. 헌물을 켜고 그로 인해 현타가 오더라도 호기심은 나의 시작이요 끝이므로. 헌물 원샷 때리기 요법도 생의 활력을 가져올 때가 있으니 가끔 치료제로 사용하면 좋다. 물론 오남용은 금물. 그의 중요한 임무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일이다. 그 녀석이에요. KBS 오디오북. 역시 범인은 그자였어. 해외 문화의 적셔지기 프로젝트.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몸뿐 아니라 사고방식까지도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해외에서 이국의 문화에 푹 젖어보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흥미와 관심 분야를 넓히고 새로운 취미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와카야마 마사코. 나이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미있어지네요. 평생 근무하던 미쓰비시 은행에서 60세 정년 퇴직 후 처음으로 컴퓨터를 구입했다는 마사코 할머니. 마사코 할머니는 집에서 어머니를 간병해야 했기에 외출이 어려울 것 같아 소일거리로 디지털 세상에 첫 발을 디뎠다고 한다. 그런데 아이폰용 게임 앱까지 개발해버리다니 스고이, 스바라시. 마사코 할머니는 6개월간의 노력 끝에 노인이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 게임 개발에 성공했다. 세계 최고령 앱 개발자로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에 초청되기도 했고, 일본에서는 인생 100세 시대의 롤 모델상을 수상하기도. 작년에 나는 그녀의 테드 도쿄 강연 영상을 봤다. 그리고 며칠 후 신주쿠 애플 매장에 갔다가 그녀의 쇼트커트 헤어스타일과 비슷한 느낌의 나이든 여성 직원을 발견했다. 혹시 마사코 할머니가 아닌가 싶어 말을 걸어 확인해보기도 했는데
물론 다른 사람이었다. 마사코 할머니는 이미 80을 넘긴 나이이므로 애플 매장에, 그것도 신주쿠점에서 일하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그 직원은 빨간색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까지 마사코 할머니와 완전 비슷한 분위기였다. 나는 그분과 인사를 나누고 오래된 친구라도 만난 듯 반가운 포즈의 사진도 몇 장 남겼다. 노인들의 스티브 잡스인 마사코 할머니가 권하는 대로 해외 문화에 딱딱해지는 마음을 적실 수 있도록 길을 나서볼까? 아, 그런데 어쩌나. 그녀의 책을 읽기 전부터 나는 이미 해외 문화의 적셔지기 프로젝트의 최초 거점 도시인 도쿄에 살고 있었으니. 게다가 초급 일본어를 수강하고 있는 20세에서 30세까지의 동급생들과 하루 반나절을 함께 지내고 있다. 총기 있는 그들 사이에 끼어 총기를 허가받지 못한 머리로 머리 싸매지 않는 공부를 하랴, 새로운 공간을 찾아다니며 나와바리 세력권을 넓히랴, 하루를 48시간도 아닌 72시간처럼 보내며 정신없이 즐거움을 추구하느라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 걸. 너무 즐거워서 그랬는지 써야 할 원고는 안 쓰고 돈만 썼다. 주어진 삶이 한 번뿐이라는, 어차피 마지막 순간에는 모두 무대에서 사라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 히트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원히트 원더 아티스트처럼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한국 열심히 불러 히트시키고 한 방에 가버리는 것. 한 번도 불행의 간섭 없이 마냥 행복하게 어른의 시간까지 도달하는 방법이 없다는 건 이제 알겠다. 그런 방법이 있다고 믿고 싶지만 믿는다고 해서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도 나이듦 혹은 늙음 속에서 비참과 실망의 경지를 오가며 젊음에게 플러팅하다가 까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지상 최고의 사랑을 나의 삶에 퍼부으며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세상이 나를 빅박치게 할 때는 80이 넘어서도 그깟 나이가 뭐라고 마음 가는 대로 산다 라는 마사코 할머니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세상의 끝, 영원의 벼랑까지 되는 대로 가버리라. 어차피 우리가 타고 가는 삶이라는 자동차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아예 후진 기어가 없었다. 그깟 나이가 뭐라고. 마음 가는 대로 산다. KBS 오디오북. 야, 회의론자는 회의에서 빠져나와 철학책을 손에 들기. 나이듦은 비굴해지는 일도 자신을 부정하는 일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에게 맞춰가는 과정이다. 여기서 자신이란 이미 사라진 자신의 환영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이다.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알맞게 맞추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은 노년을 즐기며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오가와 히토시, 조윤주 옮김. 인생의 오후에는 철학이 필요하다. 서점 신간 코너에서 노화에 대한 책을 소개하는 포스터에 적힌 어떤 글. 지나치게 건강하면 빨리 늙어요. 라는 이 한 줄 카피가
나의 눈길을 사로잡고 놔주지 않았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지금 뭘 읽은 건가 싶은 글을 발견하면 눈 크게 뜨고 가까이 다가가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니나 다를까. 지나치게 긴장하면 빨리 늙어요 라는 내용이었다. 예전에도 글자를 잘못 보고 엉뚱하게 읽어서 친구들에게 커다란 웃음을 선사했던 일이 많다. 가령 효미역이란 식당 간판을 효대역이라고 읽고는 나 모르게 새로 생긴 대학, 효대학 근처? 지하철역 이름인 줄 알았다거나 미역국 전문 식당 이름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저 재미있다며 웃어넘길 일이 아닌 것이다. 고속 노화로 가는 특급 열차에 탑승한 기분이 바로 이런 걸까? 모골 송연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해피하지 않다. 눈은 점점 침침해지는데 독서 탐식증이 줄어들지 않으니 나의 고뇌 또한 늘어날 밖에. 이제는 온 힘을 다해 눈 밟지 못한 나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나이 들어가는 나와 친해지는 법을 알지 못해 나와 헤어지려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살아가고 싶지만 삶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오, it's so sad, so sad. 본질은 그냥 놔두고 살아가는 방식만, 생활하는 방식만 바꾸면 되는 걸까? 어떻게?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듯 그렇게 변환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듯. 본질이 사라지는 건 사양하고 싶다. 비굴해지는 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